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7가지 최소한의 예의. 모든 환영에는 격식과 예절이 있는 법이다.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도대체 격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 상대방이나 업체에 가졌던 마음까지 변한다. 완전 별론데? 좋아하는 마음이나 반가운 마음 그 자체가 격식과 예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반기는 마음이 뜨거울수록 격식과 예의도 거기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어른에게는 어른의 격식과 예절이 필요하다.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7가지 최소한의 예의를 소개한다. 1.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단어를 골라서 쓴다. 2.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땐 인사로 시작한다. 3.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알려준다. 4.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과정을 즐긴다. 5. 감정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조절한다. 6. 모든 상황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간다. 7.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말한다.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는 격식과 예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어른은 나이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고 그저 지식을 쌓은다고 품격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른의 품격은 그래서 갖기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어른의 품격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와 같다. 7가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 나날이 쌓여서 누구든 어른의 품격을 지닐 수 있다.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지식의 높이가 품격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진 않는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질 때 나는 어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아주 조금만 잘 돼도 설레발치는 사람들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물론 서두르지 말고 좀 차분하게 길게 보라는 조언도 좋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긴 힘들다. 때로는 아주 조금만 좋은 소식이 생겨도 설레발을 치며 무작정 좋은 결과와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은 이렇게라도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견디기 참 힘든 게임이다. 일상의 곳곳에서 작은 설레발로 자신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입할 수 있어야 힘들어도 웃으며 참고 살아갈 수 있다. 마음껏 설레발치자. 스스로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하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화가 많은 사람은 금방 죽는다. 기품 있는 사람에게는 폭력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다. 그들의 기품은 마치 공기처럼 손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품 있는 자에게 모든 폭력은 그저 신용으로만 끝난다. 셰익스피어. 유독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며 스칠 이야기도 웃지 못하고 하나하나 반응하며 시비를 건다. 그럼 누가 손해인 걸까? 시비를 걸어서 이기면 이득인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분노와 화는 이미 그 자체로 나쁜 기운을 갖고 있어서 발산하는 즉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쁨이 필요하다.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기쁨 있는 자에게는 모든 분노와 폭력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자신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어떤 말도 나의 진실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 2. 나는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안다. 3. 듣기에 나쁜 말은 귀에 담지 않는다. 4.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는다. 누군가는 같은 일로 화를 내지만 다른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다. 기품 있는 자는 화는 화를 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화가 많은 사람의 인생은 괴롭다.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될 확률이 거의 없어서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래 살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 주변에서 퍼붓는 화를 스치며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화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좋은 것만 허락한다. 기쁨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아이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휘력은 탄탄해지는 66일의 기적. 지금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화나고 욱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다. 사춘기 아이가 갑자기 방황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중독되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의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우고 싶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밝게 잘 자란 아이로 키우고 싶다. 예민한 아이를 키워서 힘들다. 이럴 때 부모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아이와 마주하는 일상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릴 때 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이 뭔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부모의 언어가 바뀌면 아이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러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는 어디에서 배우거나 혹은 암기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66일 필사입니다.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뇌에 변화가 생겨서 의식이 바뀌고 66일 이상 지속하면 90% 이상은 습관화에 성공한 것이 됩니다. 내가 필사한 그 빛나는 언어가 모두 나의 언어가 된다는 말이죠. 매일 한 문장씩 66일 필사를 하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삶도 바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쓴 글 중에서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킨 글만 모아 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수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책이라 이번에는 더욱 영혼을 다해 완성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가 동시에 필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만 부모가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필사를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근사한 풍경화입니다.
게다가 가족 모두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낸 경험을 매일 나누면서 성취감과 행복도 느끼게 되죠. 혼자 시작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필사할 네이버 밴드 2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아이와 함께 필사를 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이라는 부모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사하는 공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미 2만 5천 명이 넘는 엄마 아빠가 그 가치를 실감하며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밴드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미루시고 오늘 시작해보세요. 저도 평생 밴드를 운영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살려고 내 아이 성장을 위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억지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끝에서 행복이 선물처럼 찾아오니까.